제 아들 둘은 첫 번째 아내한테 낳은 아들이 둘이고 막내딸은 두 번째 아내에서 낳았어요. 그리고 여기 조금 커 보이는 큰 딸은 지금 현재 와이프의 딸이거든요. 제가 지금 3원째이고 삼혼. 제가 아무래도 3원이다 보니까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져서든지 몰라도 주눅이 들고 참게 되고 작아지는 느낌? 성격이 완전 대충 자기 말에 무조건 따지고 거기서 포를 달면 싫어하는 거라. 제가 말하면은 등신 짓을 하고 있다. 아. 여태까지 10번 싸우면 10번 다 이겼으니까 이겨야지 끝나지. 가끔 언쟁이 있을 때 있어요. 그때 결국은 제가 져요. 왜냐면 이혼하자고 나오면 협박식이죠. 이번 주 세 번째 결혼은 실패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의 이혼이 없다. 네, 세 번째 결혼을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다라고 맞아요.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좀 이렇게 두 번 또 아픔을 겪으면 다시 이렇게 결혼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예. 재혼을 결심한 또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첫 번 결혼은 나이 어렸을 때 이렇게 결혼했으니까 서로 이제 맞춰가는 그 와중에 서로 이제 의견이 좀 안 맞고 이런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좀 많이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일하다가. 그래서 휠체어를 한 1년간 타고 예, 병원에서는 못 걸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와이프가 그때 집을 나갔어요. 예, 집을 나가서 이제 그때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작은 아들이 유치원생이었거든요. 근데 애들을 두고 나갔으니 애들을 제가 뭘 해먹여야 되는데 휠체어를 타니까 싱크대가 딱 여기 오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수도꼭지도 안 되고 뭐 설거지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네네. 부모님도 마음이 아프시니까 베트남 이렇게 국제 결혼하면은 살림도 잘하고 와서 산다더라. 근데 저기 제가 그게 솔깃했어요. 그래서 성급하게 결혼을 했어요, 국제 결혼을. 아, 네네. 국제 결혼을. 네, 그래서 와가지고 그 베트남 여자하고 애를 낳고 이제 그때까지 좋았는데 국적을 취득해지니까 삐딱선을 타더라고요. 국적 취득 후에. 예. 네네. 그리고 나더니 애 두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걸어왔더라고요. 위자료 청구하고 재산 분할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마음이 떠난 것 같아서 네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거기서 이혼을 하고 딸까지 해서 딸까지? 예, 셋. 셋. 셋은 저는 직장을 다녀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케어를 잘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했는데 그러던 와중에 어떻게 SNS를 이제 제가 눈을 떴어요. 집에서 혼자 해서 이제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누구 건너 하다 보니까 지금 아내의 그 피드 올린 걸 봤거든요. SNS에서 아내를 그럼 DM 보내신 거예요? DM을 보냈죠. 아, 신식이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때 결혼 생활 처음에는 뭐 콩깍지가 씌인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좀 좋았죠. 근데 집에는 이제 서열이 있죠. 서열이요? 누가 더 좋아하냐에 가까울이 나눠지더라고요. 어떻게요? 제가 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집에서 제가 무슨 발언을 하면은 안 먹혀 들어가요. 전혀 안 먹혀 들어가요. 자기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내가 최고다. 다 내 밑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얼마나 세길래 뭐 예를 들은 게 있을까? 크게 뭐 이제 저희 집이 본가가 시댁이잖아요. 네네. 시댁을 평정했어요. 아, 그거 쉽지 않은데. 아버님이 이제 거의 90 가까이 되시는데 네. 젓가락 숟가락 딱 해고 차려놓으면 딱 먹고 딱 일어나서 딱 옛날 그런 네네. 분이잖아요. 옛날 어른. 예.
지금은 이거 치우고 물컵 갖다 놓고 병원 그게 왜 아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아내분 때문에? 아흔이 되셨는데 그게 바뀌신 거예요? 네. 아니 뭐라 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대놓고 얘기해요. 엄마 어떻게 고생하시는데 뭐 그렇게 앉아 계시냐고. 이렇게. 그래도 아버님 이렇게 그래도 아버님 이렇게 창 들고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네. 일어나라고? 내가 이거 해? 그래. 야 대단하시다. 야. 별의별 일 다 했었어요. 경찰은 뭐 출동하는 거는 뭐 다반사고 술을 부른다고 한 2박 3일 동안 술을 먹은 적도 있어요. 어머머머머머. 그러다가 저희 엄마한테도 걸리고. 그러니까 저희들 딸내미 둘도 경찰 아저씨 오면 막 울면서 뭐 아빠가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고 아들들 출동해서 아빠 끌고 들어오고 애들한테도 상처가 되게 많았던 2년여의 생활이라 거기서 저까지 막 가녀린 그 여성처럼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워낙 성격도 뭐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그래서 약속을 했죠. 또 그럴 경우는 바로 가차없이 아웃이다. 아, 이혼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은 거예요, 워딩은. 그 아웃이다. 아웃은 전 알아듣죠. 이제 이혼이다랑. 그게 아니고요. 양쪽 얘기를 아니 들어봐야 이게 돼. 맨정신에도 논리가 좀 없는데. 저는 이혼을 하게 되면 진짜 이혼한다고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공수표를 날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건 서열을 확실히 잡아서 그냥 강제로라도 꺾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잡으려다가 제가 잡은 거죠. 그래서 찍소리도 못하게. 네, 술 한 병만 먹어? 그럼 한 병만 먹게. 아. 그렇게 잡은 거죠.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가 온 거예요. 아들 둘도 아빠한테 적대감이 되게 많았어요. 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아들들도 이제는 저한테 뭐라 하냐면 이제 아빠를 조금 보는 그게 좀 마음이 달라졌다. 마음이 달라졌다. 네. 저는 4명의 아이들이 다 제 편이고 의처증도 엄청 심했어요. 의처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위치 추적 어플도 깔았어요. 그래서. 아이 그거는 심하다. 근데 이게 왜 간혹 가다가 건물이 조금 왔다 갔다 거릴 때가 있어요. 너 그날 무슨 예를 들면 뭐 A 빌딩에 너 거기 왜 갔어? 나 간 적이 없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다 전화를 했는데 내비가 얘기하잖아요. 내비가 뭐 좌회전에 너 지금 어떤 새끼랑 같이 있어? 두 번째 베트남 여자는 베트남 남자하고 같이 나간 거를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뭐랄까 울타리를 치려는 거죠. 못 나가게 하고 싶고 막 이혼도 싫고 이제 더 이상 놓치기도 싫고 지키고 싶고 이 여자를 내가 탁 잡아보고 싶고 그리고 내가 우위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우위는 아니라도 동등한 정도는 되고 싶고 말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고집이 세서. 앞으로도 어려우실 거예요. 그거는 이번 생엔 끝났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생에. 이 남자랑 살기 쉽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 남편은 관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관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주정뱅이였잖아요. 가출하고 울고. 그러니까 서열이 안 바뀌지. 서열을 나눈다. 개도 아니고 이런 동물의 세계에서 서열을 나누는 건데 저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남편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실 다 버려졌어요. 그 이전에 말하지 않는 수많은 역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남자 문장 완성 검사 보죠. 문장마다 불안이 어마어마하게 꽉 차 있거든요. 결혼 생활 자체가 나한테는 불안의 연속이 된 겁니다. 내가 첫 번째 사랑을 그렇게 실패하고 두 번째 여인도 나를 배신했어요. 그 이전에 있었던 두 번의 실패가 굉장히 나에겐 아픔이었고 내가 서열 정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는 아주 뼈저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렇게 나라는 집안을 좀 안정적으로 누구도 뛰쳐나가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더 센 놈을 만났어요.
세상에 이길 수 없는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화평의 여인이에요. 화평의 여인. 이 집안에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화를 가져왔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딱 들어가서 시아버지를 바꿨어요. 이건 전대미문한 일이에요. 90된 시아버지가 먹었던 그릇, 밥그릇을 갖다 놓는. 그러니까 그거 진짜 쉽지 않아. 90평생 습관이신 거를. 어디 그뿐인가요? 큰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랑 그렇게 적대적이었는데 이 어머니랑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보통은 이 어머니까지 밀어내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양쪽을 연결해가지고 가족이 되게 했잖아요. 지금 우리 집안은 복동이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서열의 방식이든 아니 화해의 방식이든지 간에 엄청난 이 집안의 화합을 가져온 여인입니다. 이 복동이에 대해서 무슨 서열을 정해요. 그냥 평생 모시고 사세요. 이 가족은 그래도 됩니다. 다만 총혼도 남편이 한 거 맞죠? 아니요. 그럼요? 이제 결혼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 자꾸 그렇게 제 PR을 했죠. 그랬더니 한번 그러면 그쪽 저희가 전원주택에 살았거든요. 평택인데 한번 가봅시다 했는데 거기 저희 딸이 제 딸이 와이프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는 걔를 딱 봤을 때 어디 이런 허름한 그런 쓰레기장에 쪼그리고 있는 아이처럼 느꼈대요. 집이 와 바퀴벌레가 막 돌아다녀도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애가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쪼그리고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고. 그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저가. 그러니까 되게 그런 거예요, 애를 두고 가려니까.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때 남자친구였으니까 딸내미를 내가 데리고 와서 키우겠다. 어머머머. 지금 보면 미친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키우겠다. 그러니까 신랑이 그래도 좀 그건 막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혼인신고 하자. 이 여인은 누구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혼자 누워서 그 바퀴벌레가 나올 것 같은 집에 침대에 혼자 누워있는 그 여자아이를 보면서 얘의 생명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이 아이의 삶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아유, 지금도 눈물이 나시네.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사람이라서가 아니고요. 그냥 생명 앞에 무릎을 꿇는 여자예요. 저는 사실 이 가족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했어요. 이 정도 재혼 이후에 갈등을 이렇게 겪고 나서 이렇게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 남편을 버릴 리가 없습니다. 첫 번째, 안심하라. 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 여자 놓치지 마세요. 그거는 멍청이에요. 세상 멍청이에요. 이 여자를 무조건 붙으세요. 그런데 이 남자가 내가 이제 돈을 못 벌고 그렇다면 내가 또 이 가족에서 기여하는 바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너무 쉽게 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남편이 돈 버는 거 중요하죠.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왜냐 어쩌면 두 분은 수요가 서로 잘 맞았어요. 아내에게는 든든한 경제적 지원과 또 아이들의 아빠가 필요했고 또 남편에게도 이 아이들의 엄마와 더불어서 내가 이렇게 함께 해줄 만한 이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함께 해줬고 정서로도 함께 해줬어요. 너무나 좋은 커플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새 직장 찾으면 돼요. 그러면 딱 퇴직하고 나서 그냥 집에 계실 생각이셨어요? 그렇진 않고요. 그런 생각이셨구나. 그렇진 않고요. 네. 네.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찾고요. 여전히 우리 집에서 돈으로 기여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애씀으로, 이런 가족을 위한 헌신으로 이렇게 기여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돈 보고 봤으면 이 정도 외모에 이 남자 안 만나요. 정말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 하나 드려요. 아이들에게 남편을 좀 아버지로서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버지는 겉으로 딱 보면 어떡해? 술 마시는 남자. 겉으로 딱 보면 어떡해? 집 나가는 남자. 그리고 어떻게 겉으로 보면 우는 남자. 3종 세트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얘기해 준 거예요. 야, 니네 아버지
성실한 남자, 너 그렇게 말하지 마. 니네 아버지 같은 사람 없어. 니네 버릴 수도 있었어. 끝까지 끌어안은 사람이야. 함부로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해석이에요. 이런 해석이 이 집안을 정말 빛나는 집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릴게요. 아내께서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한번 해줘볼까요? 아 지금요? 남편에게요. 네. 되게 연기를 하는. 어색하죠? 이 어색함이 이 사람에게는 평생의 사랑의 문구가 되는 겁니다. 나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